집합의 연산 법칙입니다. 집합의 연산 법칙은 합집합, 교집합, 이정도, 차집합 이렇게 세 가지 연산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합집합은 그대로 다 모아놓은 거예요. A와 B를 구하라고 하면 A와 B를 그대로 다 모아놓은 게 합집합. 교집합은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교집합. 그리고 서로소는 이렇게 지금처럼 집합 둘이 교집합이 없는 경우를 서로소라고 부르죠. 그래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A와 B는 서로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밑에 얘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A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걸 합하면 당연히 A가 되는 거고요.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을 구하면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죠. A하고 A를 합하면 당연히 A가 되고, A와 B의 교집합 당연히 똑같은 게 두 개니까 이것도 교집합도 당연히 A가 될 거고, A 교집합 B는 A 합 B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A를 이렇게 갖다 그리고 A, B를 이렇게 그렸을 때 A 교집합 B는 이 부분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럼 A 안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둘을 합해나 봐야 결국 A가 되겠죠. A 교집합 A 합 B 마찬가지죠. A 합 B 안에 교집합을 이제 A 합 B와 A와의 교집합을 구해주게 되면 당연히 A만 남겠네요. 그쵸? 그래서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 상황이 됐을 땐 그 합집합과 교집합이 자기 자신이 나오거나 포함하는 집합이 나오거나 하게 됩니다. A가 3, 5, 7이고요. B가 4부터 9 사이 정수니까 B는 5, 6, 7, 8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C는 12의 양의 약수죠. 1, 2, 3, 4, 6, 12라고 쓰면 됩니다. A 합 B를 B 합 C를 먼저 구하면 B와 C의 교집합, 합집합을 먼저 구해주게 되면 한번 써보면 되죠. B 합 C를 구하면 B 합 C는 1, 2, 3, 4, 5, 6, 7, 8, 12가 B 합 C가 되는 거고, 여기에 교집합, A와의 교집합을 구하는 거니까 3 있고요, 5 있고요, 7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의 교집합을 구했을 때 당연히 답은 뭐가 되겠다? 3, 5, 7이 되겠다 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 A 교집합 B를 먼저 구해주면 A 교집합 B는 5, 7이 되죠. 그래서 A 교집합 B를 구해주면 얘가 5, 7이다 라고 먼저 써주면 되고, 7 이렇게 써주면 되고, 여기다 합집합 C니까 여기에 5, 7을 더해주면 됩니다. 5하고 7을 하나 더 더해주면 이렇게 묶어줬을 때 답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A와 B가 서로소라고 했죠. 서로소는 교집합이 공집합,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건데, 첫 번째 집합을 보면 이 집합은 1이라는 원소를 가질 거고, 이 집합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되니까 교집합 1을 가졌죠. 그러니까 이건 서로소가 당연히 아니고, 얘는 x제곱이 16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색깔 다른 색으로 할까요?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보다 작은 모든 수를 갖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4와 작은 모든 수를 가지면 그 수 안에는 프라마이너스 4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이너스 4보다 작은 모든 실수 안에는 프라마이너스 4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서로소가 맞네요. 3번은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고, 얘는 자연수입니다. 의미 아닌 정수니까 0을 포함한 자연수라 얘는 당연히 교집합이 있을 거고, 짝수죠. 짝수인데 3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 둘을 생각해 보면 n 대신에 어떤 수를 대입했을 때 그 나온 결과에 1을 더해주니까 n이 홀수인 경우는 짝수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교집합이 당연히 있고, 3의 양의 배수니까 3, 6, 9 가는데 8의 양의 배수면 이 둘의 24의 배수 같은 경우는 둘의 교집합이 당연히 존재할 겁니다. 그 다음 여집합과 차집합. 여집합은 A 아닌 쪽, 이제 바깥쪽 말하는 거고요. 차집합이 제일 중요한데, 차집합은 두 집합을 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집합에서 빼기 기호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차집합을 구하는 건 뭐냐면, A 차집합 B를 구하라고 하면 한글로는 A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A가 있고 B가 있죠. 차집합을 구해주면 A, B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A만 갖고 있는 것을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B 차집합 A를 한다고 하면 B하고 A하고 교집합을 뺀 나머지, 그죠? 이 부분이 B 차집합 B가 되겠죠. B 차집합 A가 되겠죠. 그래서 차집합이라는 건, A 차집합 B라는 것은 A에서 결국 교집합 부분을 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면 A교 B의 여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차집합에서 나오는 이 부분들은 공식화시켜서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A 차집합 B는 A 차집합에서 A 교 B를 빼는 거랑 같고 A 교 B여랑 같은 결과를 갖는다 라는 거죠. 이 밑에 있네요. 여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면요. A와 A 아닌 것 합해주면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될 거고 A하고 A 아닌 것의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 U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공집합이 돼야 되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바깥쪽에 있는 여집합이 두 개 연산이 되면 A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그러니까 A의 바깥쪽에 또 한 번 바깥쪽이니까 다시 A가 되는 게 맞고요. A의 여집합은 당연히 전체에서 A를 뺀 결과랑 같습니다. 공식들 한번 보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한번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U가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U는 1, 2, 3 가서 또로로 가서 12까지 써주면 되고 A는 짝수니까요. 뭐 A는 짝수니까 U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2, 4, 6 또로로 가서 12까지 짝수 써주면 되고 B는 3의 배수니까 3, 6, 9, 12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첫 번째 1번 보면 A와 B니까요. A와 B면 A와 B를 합해 놓은 거죠. 그럼 여기는 2, 3, 4, 5, 6, 7, 8, 9, 10, 11, 12라고 써주면 되네요. 얘는 짝수니까 짝수를 일단 다 쓰면 되고 8, 10, 12 쓰고 여기서 홀수들만 더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근데 이거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이거 아닌 걸 골라주면 됩니다. 그럼 2, 3, 4 갔으니까 1이 있었을 거고 2, 3, 4, 5 없네요. 6, 7 없고요. 8, 9, 10, 11 없네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교집합의 여집합이죠. 그럼 교집합을 먼저 구해주면 이 둘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짝수를 고르면 되죠. 여기서 짝수 6,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은 6과 12가 되는 거니까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바깥쪽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6을 제외하고 12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쓰면 됩니다. 3번은 A의 여집합, 차집합 B인데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이런 공식이 있었죠. A 차집합 B는 A 교 B의 여집합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A 차집합 B는 A 교 B의 여집합 이런 공식이 있어서 이 공식에 대입하는 게 좋거든요.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뒤에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집합 B가 나와 있으면 여기를 교로 바꿔주고 뒤에 여집합 붙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교집합을 합으로 바꾸고 B를 두고 바깥쪽으로 여집합 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집합을 밖으로 빼내면서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바꿔주면 이 결과는 서로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3번의 결과는 1번과 결과가 같은 거죠. 4번 보면 B의 여집합, 차집합, A의 여집합 다시 한번 할까요? B의 여집합 쓰고 차집합, 교집합 쓰고 여기에다가 A를 갖다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A교 B여가 된 거죠. A교 B여는 A 차집합 B가 됩니다. 여기서 보이죠? A교 B여, A 차집합 B 이게 둘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A 차집합 B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럼 A와 B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를 써주면 되는 거죠. A, B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숫자는 6하고 10입니다. 6하고 10이 지워지면 나머지 원소를 써면 되겠네요. 2, 4, 6, 8, 10, 12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뭐 간단하죠? 자,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그러니까 집합 포함 관계 문제라든가 원소에 대한 얘기들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문제 푸는 방법도 있어요. A 교집합 B가 2, 5니까 여기다 2, 5를 써주면 되고 A는 1, B는 1, 2, 4, 5죠. 1, 2, 4, 5니까 1, 2, 4, 5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근데 합집합을 했을 때 1, 2, 4, 5의 위치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3, 6, 7은 반드시 1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A는 여기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을 체크해주면 A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도 이렇게 적당히 활용을 해주면 문제 풀기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벤 다이어그램만 풀지 말고 다른 방법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연산으로 풀어낼 수 있으니까 A 교집합 B가 2, 5라고 했죠. 그러면 둘에는 교집합이 존재해야 되니까 존재합이 2, 5로 존재해야 되니까 이 값이 얼마다? 5다 라는 겁니다. 그럼 A제곱 플러스 4가 5니까 A는 얼마가 돼야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야죠. 그럼 A에 1을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2, 4, 5가 되는 거고 A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0, 4,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둘의 교집합이 2, 4, 5가 생기려면 2와 5가 있는 부분을 체크해야 되니까 결국 A는 얼마가 되는구나? 1이 되는구나 라고 써주면 됩니다. 첫 번째 1번 A가 U의 여집합이죠.
아까 U의 여집합은 뭐였습니까? 공집합이었거든요. 공집합이 A를 포함한다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틀렸네요. 그 다음 두 번째, 합집합 B를 A가 포함한다가 아니고 반대로 성립해야죠. A 합집합 B가 더 큰 집합이니까 큰 집합 안에 A가 들어가 있다가 맞는 논리고, B가 교집합, 이거 맞네요. 그죠? A 교집합 B는 B가 당연히 포함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U 차집 교집합 B의 여집합인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죠. U 차집합 B의 형태로 쓰면 되죠. U 차집합 B가 B가 아니고 U에서 B를 뺀 나머지를 써야 되니까 이건 당연히 B의 여집합이 될 것 같고, A와 B가 U를 포함하지 않죠. 왜냐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U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U가 더 큰 집합이라 U가 A와 B를 포함하지 반대쪽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A 갖다 그리고 이렇게 B, 필요하다면 전체 입법도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요 성립하는지 보면 되죠. A구 B, A구 B는 지금 이거거든요.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1번이 답이네요. 5번인데 바로 답이 나오니까 이상한데, A와 B를 구하면 둘이 합집합이니까 A가 크니까 이건 A가 돼야 되는 거고,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냐 그랬는데 A만의 것, 이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A 여집합 합집합 B가 U라고 했으니까 U를 좀 그려봐야겠네요. 그럼 A 여집합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 부분이 되는 거죠. B는 지금 여기거든요. 그럼 선생님 여기 별이라고 표현했던 이 부분이 빠져나가죠. 이런 문제 풀 때 영역을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것도 괜찮아요. A 여집합은 1번을 말하는 거고 B는 3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1번과 3번을 합해주게 되면 U는 1, 2, 3이니까 당연히는 안 되겠죠. 마지막 5번은 여집합을 전개하면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요. 포함관계가. 그럼 B가 A를 포함하냐 그랬는데 이것도 어차피 안 되네요. 답이 진짜 1번이 맞네. 자, A가 A, B, C, D이고 B가 D입니다. A 교집합 X가 X래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교집합을 한 결과가 X가 되었기 때문에 X가 A에 포함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X가 A에 포함이 돼야 그 둘의 교집합은 X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A 차집합 B를 구하면 X랑 합을 구했을 때 X가 나오는 건 X가 A 차집합 B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A 차집합 B를 써주면 되겠죠. 그럼 A 차집합 B는 A에서 B와 공통된 부분을 지운 나머지가 답이니까 A, B, C가 되는 거고요. A를 써주면 A, B, C, D, E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집합 X의 개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라는 집합은 A, B, C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 B, C에 대한 선택권은 없고 D, E 같은 경우는 갖고 있어도 되고 갖고 있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D는 각각 갖고 있어도 되고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건 결국 각각 경우의 수는 두 가지씩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두 가지. 그래서 총 X는 모습이 네 가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X라는 집합이 이렇게 A, B, C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A, B, C에다가 D를 하나 갖고 있어도 되고, 혹은 A, B, C에다가 E를 하나 갖고 있어도 되고, 둘 다 갖고 있어도 되죠. A, B, C 쓰고 D와 E를 모두 갖고 있어도 되고, 이런 식입니다. 자, 집합의 연산 법칙에 교환 법칙, 아까 선생님 문제 풀면서 썼는데 교환, 결합, 분배 모두 가능해요. 결합은 괄호가 움직이는 걸 결합이라 부르고요. 분배는 교집합을 이렇게 합집합을 이렇게 연산하는 것을 분배라고 합니다. 근데 결합과 분배가 거의 똑같이 생겼죠. 보면 결합 같은 경우는 합집합, 그러니까 같은 기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집합. 같은 기호로 연결되어 있으면 결합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처럼 다른 기호로 연결되어 있으면 분배 법칙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기호, 다른 기호로 분배와 결합을 구별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까 드모르간의 법칙도 살짝 얘기했죠. 여집합을 안쪽으로 전개하는 법칙을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보시면 알 거니까. 자, 첫 번째 문제 보죠. 간단히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산을 끝까지 해보라는 얘기인데, 자, 1번 한번 해볼게요. A 교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 차집합은 교환, 분배 이런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돌려놓는 거죠. A 교 B 여의 여. 그럼 여집합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주면 A 여집합, 합집합, B라고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가 교하고 합이죠? 그럼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걸 이렇게 분배해주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
가운데는 합집합, 그리고 A 교집합 B 정도 쓰면 되겠죠. 근데 A하고 A 아닌 것의 교집합은 없으니까 얘가 공집합이 돼서 결국 공집합과 합집합이라면 A교 B가 되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A교 B가 되는 거고요. 2번 볼까요? 2번은 A 여집합 합집합에 B 차집합 A 갖다 놓고 여집합. 그러면 A 여집합 합집합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B 교 A 여를 갖다 놓고 여집합을 전개합니다. 그러면 A 여집합 합집합에 B 여집합 합집합 A 정도 쓰면 되죠. 이해 가시죠? 근데 합집합 합집합이니까 이건 한 번에 다 털어놓으면 돼요. A 합집합 A에다가 여기다가 합집합 B의 여집합 정도 쓰면 되죠. 근데 A하고 A 아닌 거 합해놓으면 당연히 전체 집합 U가 될 테니까 U하고 어떤 걸 합해도 당연히 U가 되겠죠. 두 번째 건 U구나 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세 번째, B 차집합, 되게 복잡하네요. 여기가 B 차집합 A에다가 합집합 B 차집합 A의 여집합. 차집합은 연산법칙을 쓸 수가 없어서 교집합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B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 그리고 이 다음에 되게 중요한데 여기 보면 B교 눈에 보이죠. 여기도 B교 눈에 보이고 가보는 데가 합집합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들은 B 차집합 갖다 쓰고 B교로 밖에를 묶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B교로. 그럼 여기 가운데가 A 여집합 합집합 A가 남게 되는 거죠. 이거 전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전개하면 얘가 되고 이렇게 전개하면 이게 되고 가운데는 합집합. 이런 것도 분배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A하고 A 여집합을 합해놓으면 이건 당연히 U가 되겠죠. U하고 B를 교집합을 하면 B가 될 거고, 그럼 B 차집합 B니까 같은 걸 뺐으니까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연산법칙으로 풀어가면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리지 마시고 연산법칙으로 풀어가시는 게 더 좋아요. 10번 문제. 10번 문제도 똑같이 보이네요. 여기 합 B의 여집합, 합 B의 여집합, 가운데 교집합. 그러면 여기는 A 여집합 갖다 쓰고 교집합 쓰고 A 갖다 쓰고 합 B의 여집합 밖으로 묶어내면 되고, 이 부분은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죠. 그럼 합집합이니까 B의 여집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B의 여집합, 교집합, A가 공집합이 된 겁니다. 우리 이거 또 보이죠? A교 B요. 그러니까 이건 A 차집합 B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집합.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건 A 혼자 갖고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면 B 안에 A가 쏙 들어가 있어야 A 혼자 갖고 있는 부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되는 벤 다이어그램 모습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B가 A를 포함하는 답은 1번이 돼야 합니다. 유한 집합이 원소의 개수.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 원소의 개수 문제는 지금처럼 공식으로도 풀 수 있고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밑에 있는 공식들 쭉 나열됐는데 3개짜리는 나오지 않으니까 3개까지는 그냥 참고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2개짜리 문제는 쉽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A 부분하고 B 부분을 합한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 부분을 빼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A와 B가 서로 교집합이 존재한다면 A에 있는 원소의 개수의 합을, 여기 N이라고 쓴 게 원소의 개수니까, 그 다음에 B에 있는 원소의 합을 2개 더해주게 되면, 원소의 개수의 합을 더해주게 되면 교집합 부분은 자연스럽게 2번 더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빼버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소가 되면 당연히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니까 그건 없으니까 2개를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죠. 자, 3개의 합집합을 구하면 A, B, C를 3개 더해주고 그 다음에 교집합 부분을 한 번씩 다 빼주고, 그러면 3번 교집합이 된 부분들은 여러 번 빼게 되니까 그걸 한 번 더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공식은 공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이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도 문제를 풀 수 있고, 2가지를 활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전체 집합 U는 60이죠. NA는 30이고 NB는 40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N에다가 A 합 B의 전체 여집합을 쓰면 되죠. 얘가 15가 되는 거죠. 선생님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U를 갖다 그리고 여기다 A를 그리고 여기다 B를 그렸습니다. 이 바깥쪽 A 합 B의 여집합이니까 이쪽 말하는 거죠. 여기가 15개가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전체 집합 U가 60이었으니까 A 합 B를 바로 잡아낼 수 있네요. A 합 B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게 맞죠? 이거는 45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A가 37, B가 40이니까 그럼 아까 공식이 있었잖아요. 얘는 뭐냐면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라는 공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37 대입해주고 여기다 40 대입해주고 둘을 더한 값을 45에서 빼주면 NA 교집합 B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NA 교집합 B를 계산해 주게 되면 이 값이 32가 나오거든요. 근데 B 차집합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B만의 것을 말한다 라는 거죠. 그럼 B의 원소가 40개 있었으니까 32개를 빼주면 당연히 몇 개가 되겠다? 8개가 되겠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도 적당히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공식도 당연히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문제는 가장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60명의 학생에게 영어, 수학, 영어를 A라고 놓을게요. 수학을 B라고 놓고 영어 문제를 마친 학생이 35명. 그러니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35개, 수학을 마친 학생이 28명. 그럼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28개 쓰면 됩니다. 영어와 수학 문제를 모두 틀린 학생이 5명. 모두 틀렸으니까 하나도 맞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 60명 중에서 A 혹은 B를 맞힌 학생은 55명. 그래서 NA 합 B가 55. 근데 A 합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교집합 B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연산해주면 여기서 교집합을 구해주면 되고 교집합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교집합의 값은 계산을 해주면 한번 계산해볼까요? NA 교집합 B를 계산하면 두 개 더해주면은 63이 되는 거죠. 63이 되는 거니까 63에서 55를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값을 계산하면 이 값은 8이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8이 나왔으니까 문제에서는 영어와 수학 문제 중 적어도 하나 맞힌 학생, 아까 방금 계산했죠? 이건 55가 되는 거고요. 둘 다 맞힌 학생은 8명이 됩니다. 영어 문제만 맞춰야 되니까 영어 문제만 맞췄다는 건 교집합에 해당하는 수학 문제를 같이 맞은 학생을 빼줘야겠죠? 영어가 A였으니까 8을 빼주면 27을 쓰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원소의 개수의 최대와 최소라고 나왔습니다. 전체 집합은 30개고요. A는 22개, B는 17개예요. 근데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생각해보면 교집합의 최대값은 쉽게 구할 수 있죠. A라는 집합의 원소가 22개인데 B가 17개니까 B가 이 안에 쏙 들어오게 되면 얘가 17개, 여기는 5개가 될 텐데요. 17개 되면 교집합이 17이 나오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크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집합이 큰 집합 안에 쏙 들어왔을 때 그때 교집합은 최대가 되는 거라 얘는 얼마가 되는 게 맞다? 17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교집합이 작아지려면 B가 밖으로 나가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B가 밖으로 나가는데 B가 계속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요. 언제까지 나갈 수 있냐면 NA 합 B가 얼마가 되는 경우 전체 집합 U의 개수랑 같은 30이 되는 경우까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A 합 B가 30이 되는 경우를 구해보면 22 더하기 17 마이너스 NA 교집합 B가 되는 거니까 이때가 교집합의 최소값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집합의 최대값이 되는 건 큰 집합이 작은 집합을 포함하는 경우를 뜻하는 거고 교집합이 최소값이 되는 건 NA 합 B가 전체 집합 U와 같아지는 경우를 뜻하죠. 그래서 교집합의 최대치수는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갈 수 있어요. 뭐 공식화 시킬 것까지는 없고 그냥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니까 최대치수의 값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집합이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명제를 배울 텐데 명제도 뭐 집합 잘 알면 명제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쉽게 정리해보고 그 뒤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